요즘에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 중에 엄청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밖에 안 되는 분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좀 이런 이슈들에서 유진님이 기존에 있던 프로로서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과 다른 친한 내추럴 프로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궁금해요. 내추럴 보디빌딩은 코치님도 동의하실 거고 보디빌딩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더가 나 내추럴 보디빌더가 꿈이야 라고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해서 2년 만에 프로를 따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체중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추럴들은.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딱 말하면 그 키 마이너스 한 100에서 105부근까지를 내추럴 한계로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약간 이런 주제들로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야, 너 내추럴 보디빌딩 뭐 단 한 번도 인생에 약 쓴 거 없는 거 증명해봐 하면 그게 어떻게 가장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추럴 보디빌더의 진실성이에요. 개인의 양심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예전에는 흔하지 않던 가이노 현상을 왜 그렇게 소화비만이었던 사람들이 많은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운동을 좀 무식하게 혹은 좀 과하게 하지 않는 걸로 좀 유명하신데 좀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좀 이러한 방법론을 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거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좀 나쁜 시선들이 있는지. 일단 그 뒤에 하셨던 질문을 먼저 답을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뭐 그림 그리듯이 운동한다라든가 뭐 그렇게 운동하면 몸 안 나온다라든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도 분명히 재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적인 그런 재능 말고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의 재능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그냥 벤치를 밀면 주동근이 쓰이고 뭐 협응근이 쓰이고 그게 이제 비율이 맞고 불균형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뭐 그런 사람들은 리프팅을 해도 좀 더 잘할 거고, 뭐 그냥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보디빌딩을 해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당연히 선점을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국내 이제 뭐 강경원 선수라든가 뭐 이제 딱히 야 그냥 그거 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인 천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승철 선수라든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뭐 지식적으로 뭐 모르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실기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사람들. 동물적 감각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딱히 불균형, 신체적인 불균형이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면 밀려지고 힘이 계속 세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현대인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꾸부정한 자세 같은 걸로 하시다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을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그냥 계속 열정적으로만 운동을 했다면 몸이 점점 더 답답해지고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느꼈고, 아, 내가 운동을 끝나고 나면 펌핑이 돼서 더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더 좁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운동하실 때.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기점부터요. 특히 프로를 획득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몸이야 펌핑은 되지만 펌핑이 됐을 때 일정 운동들을 끝나고 나면 더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번 자세 있잖아요. 프론트 더블. 네. 그때 오른쪽 광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포즈를 잡으면.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점 부위를 보완을 하려면 이 내추럴 보디빌딩 결국에 약점 싸움이거든요. 진짜 내추럴이 맞다는 가정하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체중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내추럴들은.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딱 말하면 그 키 마이너스 한 100에서 105부근까지를 내추럴 한계로 봅니다. 대회 체중으로. 네, 다이어트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뭐 그 넘어가면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 한계의 체중 내에서의 경쟁인데, 그러려면 결국에 약점이 없는 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같은 스택에서 그걸 육각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결국에는 그 약점 부위가 생기는 이유가 거길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못 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만 안 크는 거를 더 열심히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사람들은 그게 더 열심히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추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재활 트레이닝이나 이런 기능적인 개선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일부는 그냥 더 생각하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더 무겁게 들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믿고 싶은 거죠. 말씀대로 저도 완전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결국 무게를 들고 훈련하는 건데, 유진님 말씀하시는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적 재능은 그 무게를 잘 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했는데 올바른 상태에서 무게를 잘 드는 것, 이게 네. 맞을까요? 네. 그럼 약간 운동을 이제 프로를 따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더 했는데 말씀대로 빈익빈 부익부, 약한 그렇죠. 근육이 약해지고 강함이 강해져서 오히려 동일 체중 선상에서 안 좋아 보이는 걸 타개하려고, 파괴하려고 이런 거를 추구를 하신 게 맞을까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케미컬 보디빌딩 그게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더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이렇게 비율상 같이 높아질 수 있는. 예. 그래서 내추럴 때 강약점이 뭔가 살짝 있었던 게 케미컬로 전향을 하고 프로 모델을 도전하고 되면서 더 그게 심해지는, 장점은 너무 심한 강점, 장점은 너무 심한 약점이 되는 거를 좀. 유진님은 사실 내추럴에 약간 정점에 서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아유. 내추럴 분들 중에서도 케미컬 보디빌딩으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유진님이 생각했을 때 변환하는 시기나 변환을 해도 괜찮은 친구가, 물론 약을 쓰면 안 되지만 좀 그런 시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 보디빌딩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뭐 어디까지 막 계속 뭐 약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뭐 이 현실과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에 문제가 없을 때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얘가,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타고나 있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균형이, 밸런스가 너무 좋은 사람이면 뭐 잘 모르지만 케미컬도 결국엔 구력이 쌓여야 더 좋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양을 막 처음부터 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하면서 뭐 양도 늘려야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재능이 보이고 웨이트적인 문제가 없으면 뭐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약간 올림피아 꾸미고 건강을 해치는 게 감내가 된 상관없다면. 분이라면. 네. 근데 뭐 아무리 몸이 좋아도 너무 극명한 강약점이 있고 운동적으로 조금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몸이 좋은 거랑 운동이 좋은 거랑은 또 완전히 비례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케미컬을 사용했을 때 그런 강약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뭐 있잖아요. 뭐 이두가 아예 없다든가, 뭐 그렇죠. 등이 진짜 아예 없다든가, 뭐 승모근만 있다든가, 이렇게 돼버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케미컬을 사용하면서 근력이 세지고 뭔가 그 케미컬이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고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그런 것들이 너무 나아가 버리니까 걔 고치기 전에.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잡아놓고 운동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잡혔다 생각할 때 좀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무조건 쓸 거라면 그 시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보디빌더로서의 좀 롤모델이 존재하실까요? 좀 영감을 받았던 보디빌더가 있거나.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다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뭐 저보다 커리어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있고, 제가 합방 같은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이 사람이 롤모델 이런 거는 막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동적인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롤모델로 삼는 거는 사실 뭐 라이언 테리가, 왜냐면 그 사람, 그분의 이제 그 인생을 보면 항상 그 1등과는 조금 멀어져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3등, 2등 한번 하고 뭐 3등, 5등, 7등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거의 커리어 말쯤에 전성기가 왔잖아요. 그 이번에도 우승하고 좋아하는 막 이 모습이, 다른 선수들은 되게 멋있게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막 약간 막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간절함. 그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좀 걸 배워요. 그리고 좀 그 사람이 보디빌더지만 평소 운동할 때도 그렇고 되게 엉성한 포즈 같은 걸로 운동할 때도 많고,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도 많이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막말로 가오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고 약간
약간 털털하다. 예,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는 간지가 안 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이 또 되게 배울 점이라고 봐요.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쵸. 뭐 딱히 꾸며내지 않은 그냥 본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워낙 뭐 이미 얼굴에서 간지가 뭐 다르지가 넘사지만, 예. 그냥, 예. 배우같이 생겼잖아요, 또. 예. 그리고 운동에서는 이제 운동적인 동작 같은 거에서 와 하는 거는 이번에 이승철 선수도 말씀을 하시던데, 쇼 클라리다가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운동은. 최근의 선수들은.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실 건가요? 예, 뭐 특히나 이제 그분이 보면 되게 흉통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가슴이 대흉근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약점같이 비춰질. 몸통이 좁죠, 확실히. 좁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슴 운동을 엄청 신경 쓰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이상적인 움직임. 또 신장도 작은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어디 뭐 올라가거나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트레이닝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아서 운동적인 면에서는 쇼 클라리다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 면모나 마인드적 면모는 라이언 테리.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적인 스킬 면이나 운동에 임하는 태도는 션 클라리다. 네, 그럼 또 이제 누군가 그러겠죠. 야, 뭐 내추럴 하면서 뭐 케미컬 선수를 둘 다 얘기하네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선수들은 내추럴이었어도 내추럴 1등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내추럴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유진님도 인지를 하고 있고 코치인 저도 인지하고 있고 뭐 하물며 워낙에 많이 싸우기도 했고 화합하는 시기가 없었던 내추럴과 약간 엔핸스드, 뭐 로이더 이 시장의 변화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진님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기에 항상 저는 어쨌든 굳이 따지면 여기에 쪽에 있었으니까. 사실 선수들끼리는 사실 그렇게 뭐 싸우고 그러진 않거든요. 딱히 좋죠. 딱히 뭐 뒤돌아서서 조금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약간의 그 벽 같은 것도 좀 대화하다 보면 가끔 약간 서로 이제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뭐 딱히 막 우리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는 없는데 사실 팬덤이 좀 갈리죠.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은 어쨌든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넓은 수조에 이쪽에다가 초록색깔 물감을 풀고 저쪽에다 뭐 파란색깔 물감을 풀면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만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렇게 좀 섞이면서 좀 질서가 그쵸. 다시 다른 색이 또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냥 뭐 익스트림 바디빌딩을 좋아하시는 팬덤, 내추럴 보디빌딩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덤이 뭐 좀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딱히 안 싸우고 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색이 이렇게 확산돼 섞인다는 게. 시장의 그런 규모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까요? 내추럴 시장이요? 네. 아니면 보디빌딩 시장이요? 그냥 둘 다 좀 궁금하긴 해요. 보디빌딩 시장은 어쨌든 코로나 때 잠깐 반짝 엄청난 호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쵸. 코로나가 보디빌딩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싶겠지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쵸. 건강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장이잖아요. 물론 그거랑 보디빌딩은 또 약간 별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교집합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약간은 그때보다는 소원한 느낌이란 말이죠. 전체적인 보디빌딩 시장이. 시작의 느낌. 근데 저는 그 코로나가 약간 우리 그 게임하다 보면 중간에 보너스 맵에서 막 마리오 같은 것도 코인 많이 있는 맵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고 걔를 제외를 시키면 꾸준히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당연히 노령화 사회도 올 수밖에 없고 오고 이미 왔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물론 내추럴 보디빌더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그쵸. 보면 건강과 이렇게 엮다 보면 더더욱이 건강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진 않아요. 내추럴 보디빌딩도 어쨌든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익스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보디빌더들이 건강하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제외됐으니까 약물이란 리스크가 제외됐으니까 조금 더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조심스럽게. 또 근데 전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멘트잖아요. 공룡 유전자. 공룡 유전자. 그리고 유진님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내추럴 이제 프로를 따셨던 분이기도 했. 근데 유진님은 쌓아 올린 기회가 솔직하게 전 길었다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쌓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 중에 엄청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밖에 안 되는 분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좀 이런 이슈들에서 유진님이 기존에 있던 프로로서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과 다른 친한 내추럴 프로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궁금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심되죠. 너무 젊은 친구들이 정말 단기간에 너무 빨리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몸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추럴 보디빌더들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여요.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물론 그 중에는 다이어트를 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대부분 수분감이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드라이한 느낌. 그렇죠. 드라이 쫙쫙 붙죠. 근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뭔가 수분 차 있는 느낌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지고, 또 예전에는 흔하지 않던 가이노 현상을, 왜 그렇게 소화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많은지. 신호 여유증 현상.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끼리 솔직히 뭐 어쩔 수 없이 의심도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섣불리 표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한번 그런 의견을 내모는 순간 마녀사냥이 또 돼버릴 수도 있고, 또 플러스 저희가 너무 좀 찌질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유전자와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이뤄낸 업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까내리면 저희한테 들러붙는 로모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 걔 중에는 말하거든요. 야, 니네가 왜 걔네들 감싸주냐. 그러니까 감싼 적은 없어요. 그냥 중립기업 받고 있을 뿐이지. 의견 표명을 조심스럽게 할 뿐이죠.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부정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이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른스러운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유진님이나 다른 프로님들을 보면 내추럴 시장을 정말, 내추럴 시장이 이렇게 보디빌딩을 사랑하는데 그 와중에 내추럴 시장도 사랑하는 게 저는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친한 프로님들은 안 계시지만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이 좀 더 크고, 혹시 아니면 그 크기 위한 내추럴 플레이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제가 약간 이런 주제들로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내추럴 보디빌더의 삶 해가지고 그 게재가 된 것도 하나 있거든요. 멋있으십니다. 근데 뭐 그때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국에는 거기서 결론을 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추럴 보디빌딩의 활성 방안이었어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다른 보디빌더들한테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일단 첫 번째 대중의 의심이 줄어들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핑 기술이 발전을 하든 뭐 아니면은 양심껏 뭐 그런 사용자들이 나오지 않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단기간에 팍 일어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활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한 가지의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각자의 특색을 살려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밀 수 있는 마케팅 소구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약간 닿을 것 같은 몸이잖아요. 저희는 막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닿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닿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오픈 헤비급보다는, 그렇죠. 뭔가 닿을 수 있을 법한 느낌.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라는 측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각자가 전략을 세워서 결국에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안이 뭔가 한 가지가 해결되면 전체가 다 해결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추럴 보디빌더의 진실성이에요. 그게 해결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시장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근데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조차도, 야, 너 내추럴 보디빌딩 뭐 단 한 번도 인생에 약 쓴 거 없는 거 증명해봐 하면 그게 어떻게. 개인의 양심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증명하기 어렵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이 대중분들이 판단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면 타임라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키 대비 몸무게 뭐 FFMI라고 하나? 네. 근데 그것도 다이어트 상태를 유념을 해야 돼요. 덜 빼고 많이 나가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결과지들이 좀 중첩적으로 쌓였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임라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시기적인 변화를 보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잘 쌓아온 사람일수록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고, 그 키 대비 신장. 키 대비 신장을 했을 때 전제는 아주 잘 다이어트가 된,
네, 네. 상태에서의 키 대비 신장. 네, 물론 당연히 예외는 있죠. 인간은 당연히 표준 분포가 있으면 여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고 바로 뭐 그런 어떤 약물 사용자다라고 의심할 수는 진짜 없지만 공룡 유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하진 않되 여기에 너무 많은 다수가 분포를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니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베네이더 같은 해외 경기를 뛸 때 경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이제 이야기하셨고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말씀대로 돈을 축적하는 시기도 가졌던 분이고 브랜드 스폰도 좀 받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여건을 충당하려면 좀 유튜브 스폰, 뭐 PT 제품 판매 이외에 좀 어떤 유진님이 생각하는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좀 시도해보고 싶은 약간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수업 많이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고요. 보디빌더가 꼭 트레이너는 아니니까. 그렇죠. 본인이 본업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에는 한정적인 그 파이에서 나눠 먹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해라라고 했을 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걸로 좀 뭐가 하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도 하세요 하니까 되네요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야 전기차 만드니까 되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르지만 네. 뭐 그런 것과 그 논리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게 중요하고 시장 전체가 커지는. 네. 보디빌딩 팬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많지만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많다고 느껴지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진짜 아예 헬스 안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면 제로콜라 저만 먹거든요. 야, 말 밍밍한데 왜 그거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로 땡겨올 수 있는 노력이 전체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내추럴 보디빌더가 꿈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요즘에는 좀 많은 선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망주들에게 좀 조언이 있을까요? 예.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추럴 보디빌딩은 코치님도 동의하실 거고 보디빌딩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동의하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더가 나 내추럴 보디빌더가 꿈이야 라고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해서 2년 만에 프로를 따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아무리 영리하게 가도 저는 5년 이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5년도 솔직히 진짜 짧아요. 꽉 채운 5년. 근데 꽉 채워도 솔직히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저니까 네. 5년 갔다간 택도 없거든요. 내추럴 보디빌딩은 10년부터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할 때 상식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정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유전자도 뭐 젊은 친구들이 다르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5년 정도로 잡아도 이게 그러면 5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연습해서 해야지라고 그것만 매달리기에 5년은 무슨 N수생급이잖아요. 그렇죠. 고시 N수생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보디빌딩은 솔직히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뭐 2시간 정도면 2-3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다른 걸 같이 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한 거를 반드시 같이 하면서 이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건 내 옆에 사이드로 밀어놓고 물론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그거를 계속 그냥 저축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포텐이 터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메인으로 잡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서브로 둔 사람들보다 많이 앞서가지 않는다. 어차피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근성장은 한계가 있으니. 나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각자의 한계. 각자의 한계가 있죠. 근데 뭐 평균적인 한계가 또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이드로 항상 두고 열심히 하되 사이드로 두고 내 다른 나의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돈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라. 네. 내추럴 보디빌딩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도전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케미컬을 해라. 더 빠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닌가요? 저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제가 봤을 때 유진님 말이 너무 맞아요. 저도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인데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디빌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운동하는 시간에 정말 열정을 붓고 직장인이나 버디빌더나 똑같은 시간에 갖고 운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더 많은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되게 더 이게 시장을 넓히는 좋은 영향력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